조이 아빠 이석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정에 관련된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를 한번 눌러보시고 그 밑에 가보면 내용, 구절 이렇게 있지만 이 도구의 안에 이 프로그램 설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좀 세팅에 필요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설정 값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좀 이제 보실 때 먼저 첫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각주 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참 다행인 게 예전에는 다 이게 영어라서 이게 뭐를 의미하나 좀 헷갈렸는데요.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자료의 각주는 클립보드에 복사할 때 같이 될 건지 아니면 자료의 각주는 복사되지 않을 것인지 이제 이런 걸 설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페이퍼를 쓸 때 참 좋았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라든지 페이퍼를 쓸 때 이 각주가 자동으로 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지금 얘라고 해놨고요. 여기 똑같은 각주 복사인데 이거를 자동으로 하냐, 각주 맞느냐, 본문이냐 이건데 자 보시면요. 자동은 자기가 알아서 어떤 책의 일부분을 드래그해서 카피해서 내 그 다큐멘트 프로그램에 붙여넣을 때 이게 할 수 있는 한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거 요 각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라져 버리는데요. 이 두 번째 각주는 내가 각주를 반드시 달겠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텍스트 이거 혹은 본문이라고도 써 있는데 이 본문은 이거는 각주를 내가 안 달고 그냥 그러니까 각주를 다는데 밑으로 안 달고 알아서 밑에 그 풋노트가 안 달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텍스트에 붙여서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를테면 중요한 건 이 각주 기능이 제대로 먹히는 게요. 한글은 안 됩니다. 한글은 애매하게 붙어요. 각주처럼 안 붙고 밑에 애매하게 붙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뭐 자동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죠. 자, 제가 이게 필라 주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MS 워드를 갖고 왔어요. 그럼 제가 요만큼을 네, 다시 이만큼을 드래그를 해서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뭐 컨트롤 C 해도 됩니다. 여기 복사를 눌러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했던 이 워드에다가 갖다 붙일 때 붙여넣기를 넣으면 밑에 저절로 각주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로고스의 이제 장점인 거죠. 이게 붙어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내용을 이 한글이거든요. 이 한글에다가 붙여넣으면 이 밑에 붙지 않고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설정에 의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저는 두거든요. 워드로 할 때는 우리 한글과 컴퓨터 이쪽으로 할 때는 HWP로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되고요. 어떤 설정을 해놔도 호환이 안 된다는 얘기고 얘는 그래도 됩니다. 이를테면 가능한 거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본문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게 새로 커피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만큼을 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붙일 때 본문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밑으로 안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각주 기능을 켜놓거나 자동으로 해놓으면 얘가 저절로 각주 밑으로 붙지만 텍스트만 하는 경우는 이렇게 붕 떠 있다는 겁니다. 얘네만 그냥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자동으로 해놔서 각주를 밑에다 넣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죠. 편하고. 자, 그럼 경고창 표시 이 기능은 뭐냐면 여기도 설명이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새로운 경고가 표시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고창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띄웠을 때 처음에 시작되는 그 대시보드라든지 이게 화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때 요 오른쪽 밑에 어떠한 알림이라든지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내가 보냐 안 보냐 이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소리 재생 이건 잘 아시죠?
프로그램 시작할 때 딴딴딴딴딴딴 이런 음악이 나오게 할래요? 안 나오게 할래요? 요거고요. 시각 신호 표시. 시각 신호 표시는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지금 yes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 누가복음이라고 쳤어요. 그리고 1장 1절이라고 하면 1장 1절로 갈 때 제가 원하는 1장 1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표시해 줍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점이 쫙 될 거예요. 잘 보세요. 누르면 여기 보이시죠? 예. 지금 1장 1절이 여기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똑같아요. 이걸 시각 표시를 아니요 라고 하고 누가복음 말고 제가 뭐 4장 1절로 가잖아요. 그럼 가기는 가는데 아까처럼의 반짝이가 없죠. 없죠. 아무것도 없죠. 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반짝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제 느낌에는 이왕이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yes로 해놓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은 뭐냐면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홈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제가 홈을 해놓고 하면 얘를 껐다가 켰을 때 홈 대시보드 화면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빈 화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블랭크로 뜨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최근 화면 구성 하면 제가 이 작업을 한 다음에 껐다가 키면 이 작업으로 그대로 띄워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제 편하게 되는 거죠. 바로 불러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근 화면 구성 이제 로컬인데요. 제가 이거 몇 번 했는데 원래 로컬 기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혹시 다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로컬로 해놓으면 현재 제가 쓰는 이 아이맥에서 작업한 최근 화면 구성이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다른 어떤 뭐 데스크탑에 가서 로고스를 딱 켜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이맥에서 했던 놈의 화면 구성을 얘가 그대로 불러와 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건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고 로컬이 제가 이렇게 실험해 본 결과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화면 구성이 그냥 다 뜨더라고요. 네. 저 컴퓨터로 간다고 해서 여기서 쓰는 게 일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홈이라고 두고, 그죠? 홈이라고 두고 있는 채로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껐다. 그죠? 이제 꺼지잖아요. 제가 다시 로고스를 키게 되면, 이제 홈이 나오겠죠. 아까는 블랭크로 화면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 홈으로 이제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고요. 한 번씩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홈 화면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또 밑에 거를 연이어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림줄 표시,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알림이 표시줄에 표시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림줄 표시가 정확히 뭐를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전에 세븐에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로고스 그 무엇을 얘기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지를 잘 제가 검사를 못 해봤고요. 언어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또 아시죠? 이게 언어는 반드시 로고스를 재시작해야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다음 자동 또는 즐겨 찾는 북마크 표시인데요. 이건 좀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책을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있어요. 담임 직분자가 알아야 될 7가지 이 책을 폈어요. 근데 이 책을 딱 피고 보면 보이십니까? 조금 이쪽으로 옮겨서 봐야 되겠네요. 보이시면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뭐가 뜨죠? 이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펴봤던 곳을 얘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대면 이와 같이 해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어떤 책을 보다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아까 그 기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니요 라고 해버리면 사라졌잖아요. 없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자 보십시오. 만약 이거를 yes로 가는 순간 생기죠?
바로 이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또 정보에 관한 팁 해가지고 자료 안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 원형이나 모폴로지 같은 추가적 정보를 표시합니다. 정보 도구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한글 성경이나 ESV 바이블을 이렇게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원래는 이제 요 밑에쯤에 그 정보들이 제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있어도. 그래서 지금 이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예전과 좀 달라져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참고문헌 복사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보시면 25글자가 안 넘는 경우는 인용문이 함께 복사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해봤는데, 자 봐보세요. 자, 이런 거죠. 이게 필라 주석이 쭉 에베소 가고 있다가 이 부분이 지금 인용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을 드래그를 해서 붙일 때, 자 보세요.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얘가 붙어질 때 어떻게 붙어지느냐,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큰 기능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붙어지면,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요 밑으로 그냥 바로 붙어버리죠. 네, 본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자동으로 바꾸면 그렇지 않고요. 게다가 이 하이퍼링크 이거를 만약에 제가 yes로 해놨는데 빼거나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봐보세요. 밑에가 각주가 안 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만 딱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값인 것이죠. 설정할 수 있는 값. 그래서 이거를 인용구, 요 인용구를 붙일 때 참고 문헌까지 같이 하길 원해요 라고 하면 인용구를 붙일 때도 각주가 붙는다 이 말인 거예요. 원래는 인용구가 아닌 모든 다른 것들은 어디서 설정이 가능했어요? 여기서 했잖아요. 각주 여기서. 근데 요거는 인용구에 대해서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를 설정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참고문헌 양식을 보시면 각 학교마다 매뉴얼 오브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카고 매뉴얼 오브 스타일이 있고 뭐 터바리안 이 스타일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사우스 웨스턴 같은 경우는 사우스 웨스턴 매뉴얼 오브 스타일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도록 이제 유학 갔다 오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조테로라든지 엔드노트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써서 학교가 원하는 풋노트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양식대로 하지 않으면 점수를 깎아버려요. 이제 미국 배경이다 보니까 이런 각주의 양식도 설정할 수 있도록 이게 하버드에서 쓰는 양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썼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게 이유는 없었지만 뭐 그렇습니다. 자, 책갈피 검색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책에서 이를테면 제가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성찬이라는 검색을 딱 했어요. 그럼 12번이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12번. 근데 12번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여기에 보십시오. 보이세요? 성찬 집례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뜨잖아요. 여기도 보면 또 성찬식. 그러니까 검색할 때 그 검색한 단어가 뜨이는 곳을 이곳에 표시하겠냐 말겠냐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뜨는 또 다른 것들은 뭐였어요? 제가 열어보고 닫아보고 했던 책갈피 기능이었다면 얘는 검색한 놈을 옆에 또 따로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 책갈피 검색을 이렇게 아니요, 노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지금 주황색 이게 사라졌죠. 성찬이라고 검색한 것이 어떻게 옆에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지가 없고요. 제가 만약 yes로 누르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은근히 유용한 기능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타이핑할 때 맞춤법 검사. 뭐 요거는 뭐 이제 영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유용하고요. 한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접근성.
자료 본문의 크기는 뭐 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제가 100%를 200%로 하는 순간 이렇게 커지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화면을 딱 보셨어요. 자, 그럼 이런 화면에 여기 세 개가 있죠. 물론 이제 세븐에서는 달랐는데 요거를 열은 다음에 이 안에 글씨 폰트를 이걸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셋업을 할 거냐 아니면 각 책마다 셋업을 해놓을 거냐가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셋업을 해놓으면 다음번에 열릴 때도 이 크기의 글씨대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워낙 각 책마다의 설정이 가능해서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아마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료 배경색도 지금 흰색인데 자, 밝은 회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에 따라 이제 다른 것입니다. 뭐 회색도 되고. 저는 그냥 흰색이 좋아서 뒀고요. 프로그램 화면 크기는 이제 이와 같은 이런 폰트들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제가 이제 강의 때문에 좀 크게 해놨고 작게 하면 이렇게 확 이렇게 작아져 버리죠.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인터넷 로고스를 제 기능으로 쓰려면 이게 예스를 반드시 해놔야 돼요. 예스 안 해놓으면 다운로드에 뭐 인덱싱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로 해놓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거냐 당연히 해놔야 되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 뭐 그냥 두면 됩니다. 커뮤니티 태그를 표시하냐 평가를 표시하냐 이거는 뭐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보시면 서재 커뮤니티 평가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드린 대로 이 서재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커뮤니티 태그와 평가를 원래 띄워놓을 겁니까? 뺄 겁니까? 이거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요거는 또 이렇게 우클릭을 해서 얼마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이렇게 설정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모 글씨체 기본값인데요. 이것도 이제 메모장을 이제 문서에서 연단 말이에요.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 메모 열기에서 이제 메모를 열어요. 그럼 이제 메모장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쓰게 될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 설정 폰트를 내가 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모장을 열면 이 글씨체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보시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메모를 작성할 때 여기 기본값도 있지만 얼마든지 설정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정. 그래서 각 메모장마다 설정값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놓을 거냐, 뭐 바꿀 거냐 이런 건데요. 그럼 뭐 눈에 보시기 편하게. 자, 좀 글씨체가 다르죠? 예.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꿀 수가 그때그때 있기 때문에 예. 네, 아직 한글이 완벽하지 않아서 저도 메모장을 잘 쓰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뭐 시리아어하고 중국어, 한국어 글씨체 뭐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옆에가 한국어잖아요. 제가 이걸 기본값이 아니라 그래서 뭐 다른 걸로 자 이런 걸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글씨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냥 보기 편하게 기본값을 놔도 좋고요. 그리고 헬라어 글씨체라든지 히브리어 글씨체 결정하시면 되고 본문을 선택할 때 이게 뭐냐면 이 글자라는 것은 그냥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A, P, P, L, E 중에 하나하나씩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글자를 만약 해볼게요. 그럼 이게 그 드래그해서 결정을 할 때 봐보세요. 이것이 하나하나씩 됩니다. 그죠? 제가 P까지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설정 값을 글자가 아니라 단어로 해놓으면 단어 단위로 드래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한 글자만 할 수가 없어요. 단어로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뭐 이것도 뭐 스마트 하면 이거 지가 판단하에서 한다는 건데 보통 글자까지는 안 하죠. 다 단어로 하죠. 가능하죠. 굳이 뭐 그죠? 예, 이거를 P까지만 딱 해서 붙일 이유는 갖다 복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본문 가지런히 하기도요. 이제 옆에 화면을 보십시오. 예로 해놓으니까 이렇게 꽉 차서 이쁘게 있는데 제가 아니오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B잖아요. 그죠? 요거를 근데 예라고 해놓으면 꽉 차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쁘게 단어를 합니다. 그럼 한글은 어떠냐? 한글은 사실은 이제 썩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글은 본문 가지런히 하기가 지금 이거 상태인데요. 자, 아니오로 해볼게요. 예, 여기가 조금씩 B죠. 예,
그런 차이인데요. 뭐 어쨌든 뭐 예로 하는 게 꽉 차 보이기도 하고 안정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행 간격도요. 이제 빽빽히 하면 이 줄간이 좁고요. 이걸 만약 제가 느슨히 하고 넓힌다고 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보통이라고 쓰고요. 성경에서 붉은 글자, 이거 소위 말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죠? 어떻게 돼요? 옛날 성경에 보면 다르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 3장 1절을 제가 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성경의 붉은 글자 예스라고 하면 여기는 안 나오네요. 예수님 말씀.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아니요 하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리아어를 음역하는 서식, 헬라어 음역 서식, 이거 헬라어를 몰라도 얘네는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쓸 거냐, 폰트 형식을 또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숨겨진 히든 리소스에 대해서 넣고 빼고가 이 프로그램 설정 값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